검증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서 제 발표는 사족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절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신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님의 1시간 남짓되는 유튜브만 시청하더라도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는 삼각지 대학정책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제 바로 앞에 대국민 보고문을 발표하신 김용석 대학정책학계 회장님과 사회를 맡고 계시는 김경환 교수님, 그리고 강의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근무했던 광주대학교 김승희 교수님 등 여러분이 밤새며 함께 노력한 집단 지성의 산물입니다. 범합계 국민검주당에서는 처참하게 몰락한 대학, 그리고 학계와 교수 사회 양심을 조금이라도 되살리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은 검증할 만한 일고 가치도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논문에 대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과거는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습니다. 이는 2017년 영화의 머미 미라죠 나오는 대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표절 검증 기준과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3편의 학술 기재 논문.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은 숙명여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는 숙명여대 결과 이후에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석사 논문도 1차 검증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부 훈령이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표절 이러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시스템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2004년 3월에 국민대 박사과정 입학해서 2007년 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했어서 2008년 2월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13쪽에 있는 영어 정의 하면 이제 정보통신 용어사전이라고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웹사이트를 그리고 블로그를 전혀 언급함이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리고 14, 17쪽은 아이디어 부분인데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또는 짜깁기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8, 37쪽은 해피캠퍼스라는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하죠. 중고등학생도 권장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5,000원인가 주고 가입하고 건당 500에서 1,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해피캠퍼스, 유명 철학원, 점집, 종합전보기 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고 산골 딱따구리 목객 같은 블로그에서, 사실 블로그에 있는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인용할 수 없는 걸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타임스 기사를 언급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H컬처 테크놀로지 관상어플 사업계획서를 일부 복사 또는 짧게 변조하여 붙이는데 이는 특허권 침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 그다음에 이걸 이제 끝나고 나서 파일로 해서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냐면 직관 컨텐츠 제작 정의라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에서 인용함 없이 그대로 붙였죠. 그게 바로 표절이죠. 명백한. 또 마찬가지 미디어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블로그에서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문화 컨텐츠, 디지털 복합 컨텐츠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언급함이 없이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넘었는데, 이제 고현상 교수 논문을 그대로 여러 페이지를 전혀 고현상 교수를 참고문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벗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해피 캠퍼스에서 왼쪽이 국내 논문, 오른쪽 보면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 주역이 뭐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건 카피킬러로도 작이 잘 안 되죠.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뭐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주역의 뭐 사상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한 곳 딱 떠오른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48자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생리봉사 블로그에서도 베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아까 H 회사죠.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림까지 약간씩 바꿨지만은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도 이건 이제 김승원 실 이제 제공한 자료고요. 증거들. 여기는 왼쪽이 이제 애니타 홍보 자료고 오른쪽이 박사 논문에 포함한 것들입니다. 김의변 의원 보도 자료입니다. 마찬가지. 너무 많습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넘기기도 참 힘드네요. 계속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연구사전이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협의회 그 이제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전혀 그런 실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현상 교수 논문을 무려 40문장이나 4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고현상 교수 논문은 참고문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글 사이트, 개인 블로그, 통신망의 업체인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하는데 무려 146개 문장입니다. 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일부를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총 860문장 중 220문장, 30%까지 되죠.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었으며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였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유형의 표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들은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술지에 대한 논문 3편 중에서 첫 번째, 여기가 말하는 문제의 이제 유지 논문이죠.
여기에는 이제 김명신과 지도교수인 이제 전승규 교수가 이제 고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 대상 최종록은 조선일보, 전자신문 같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김필승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다음에 락슨버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에 실린 논문, 그 다음에 이한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등을 총 118개 문장 중에서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기사, 그 다음에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 그 다음에 여기도 김필승의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그대로 베끼고, 여기는 이제 락슨버그 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에 쓴 걸 그대로 베끼고, 이런 마찬가지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김필승 논문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꼈던 디지털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비롯한 세계의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는 1개 학회지 논문과 2개의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와 이제 석사 논문 하나 했죠. 그래서 총 118개 중에서 50개 문장이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40%가 넘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나온 것들이죠. 디지털 타임스,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 표지 방법, 그 다음에 조사 동조 절차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디지털 타임스를 그대로 베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학회지 논문과 2개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 그래서 이건 뭐 박사문과 똑같다. 거의 심각한 수준이죠.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표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술지 논문, 이제 관상공학이죠. 그래서 애니타를 이용한 바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건 그래서 단독 이름으로 학회지에 실었습니다. 표절 대상은 호남대학교 김기태 교수 문화산업이라는 강의록을 그대로 다음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관상공학이라는 블로그, 그리고 좋은 디자인, 그 CPM 사업 제안서를 베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가장 힘적인 내용인 남녀 좋은 궁합 이해가 실적이 없이 개인 블로그에서 복사하여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표절뿐만 아니라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기태 호남대 교수의 이제 문화산업론 강의록을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공학이라는 데에서 남녀 좋은 궁합의에 대한 걸 그대로 베꼈죠. 뭐 그건 사실 정말 박사학위 논문 아니구나. 이건 정말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블로그에서 하나가 건너 띄워졌는데 여기 또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디자인에 쓰다가 CPM 사업 제안서를 복사하여 이제 베꼈는데요. 애니타. 그래서 남녀 종합에는 개인 블로그에서 출처 표시 없이, 출처 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블로그를. 그 다음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표절, 내용 표절, 문장 표절, 전형 표절, 모든 표절이 엄청 심각하죠. 마지막 세 번째 학술 논문. 이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 세트 픽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그건 뭐 여러 군데서 아주 골고루 베껴왔습니다. 가장 많이 베낀 게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진의 한국외대학교 수학이 논문 그대로 베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원광대학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교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교 박사학위 논문, 성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역 석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국민일보 등 뭐 실적 획기 없이 전부 베꼈죠. 그래서 이번 논문은 학위 논문과 신문 칼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영진은 한국외대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심지어는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일부 자료를 한두 군데가 약간 변조한 부분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김명신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석사학위 논문에 작성한 부분의 사이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표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김영진은 이제 학술 제기가 석사 논문 석술내고 그랬는데 앱스트랙트는 그대로 베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왜냐면 뭐 학술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IT 강국 실검연합이라는 글, 마찬가지 이것도 김영기는 한국외대 석사 논문, 그 다음에 김병수 전문대 석사학위 논문, 김영진 석사 논문을 제일 많이 뵙겠다고 그랬죠.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학술 논문과 신문 컬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했으며, 특히 김영진은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건 정말 두 개의 논문의 차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학위 논문과 두 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직접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해 짜게 했다. 특히 연구 결과까지 복사하여 붙일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 타 있는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입니다. 강도보다 훨씬 심한 범죄 행위죠. 이러한 자료 출처는 앞에 다 나왔지만은 정집 홈페이지 유명철학원 정집궁합정보기, 그 다음에 해피해피 캠퍼스죠. 500원 주고 좀 알뜰하게 논문 썼습니다. 개인 블로그 산골 딱따구리, 목객, 돌다리, 관사궁합, 그다음에 심지어는 특허 부단 사용의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참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훨씬 더 좋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그걸 인용하다 쓰다 보면은 표절과 비슷한 범죄인 저작권 침해가 사실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이 시력이 엉망이지만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3.1운동이 일어나고 10년 뒤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항해 시위가 발발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이 없었고 그때 이제 보통 학교라고 했죠.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 정상 이제 학생탑이라고 하고 11월 3일이 과거에는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말기가 폄하하기 위해서 없앴다가 학생 독립운동 기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거 있는 걸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 생명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바른 길.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교수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립대학 교수님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광주대학도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해서 이제 해양 환경 쪽에서 환경학과에 있다가 과거에 이제 없어지면서 간호학과에서 생물 관련 과목을 강의했었는데요. 간호학과 초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학부 졸업하고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자연과학 쪽은 포스닥을 3, 4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교수 초임 연령이 42살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초임 교수 연봉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의 대학 갓 졸업한 간호사의 초임 봉급만 또 못한 수준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당해서 교수들이 소신껏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대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크게 실망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대 교수회가 열렸다는 것, 아니 그러면서 교수회가 건재하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대는 건전한 사립대학 측에 속합니다. 현 국민대 교수님도 이제 딱 한 번만 이제 뵙고 그 다음에 이제 통감했는데 나름 조의감이 강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립대학은 재단 측의 주도 면밀한 공작에 의하여 교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회장을 해임하고 정년될 때까지 7, 8년 계속 소송 끌어버립니다. 그리고 교수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된 국립대학법과 함께 사립대학법의 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법 체제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사견에서는 대학법 체제 정비, 그 다음에 대학법과 대학 미래라는 책자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대학 정책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지 아니었든 잘못도 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검증 관련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사실 빙산의 일각만 다루고 현재 저희들이 축적해놓은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100세로 출간해서 각각 학교 도서관에 배포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